주식 설전 촬영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름에서 겨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파일럿이 정해졌으니까 네. 좀 썰전을 꾸준히 해가면서 해야겠죠? 해야겠죠. 해야죠. 네,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뭐 준비했나요? 저희 오늘 수소 준비했어요. 웬만한 산업은 저희가 다 이렇게 다뤄봤잖아요. 주썰에서 다뤄보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좀 잘 가려나 싶어가지고 수소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두산 퓨얼셀을 산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산다는 입장에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일단 효성 첨단 소재가 한 77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9월 들어서 한번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은 그래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요. 맞아요. 작년에 폭발적으로 정말 올랐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좀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근데 뭐 비슷하게 사실 수소 관련주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두 기업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3조 5천억 원 언저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효성 첨단 소재가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두산 퓨얼셀 시총을 따라잡았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두 기업 다 수소 전지와 관련한 기업들인데 두산 퓨얼셀은 아마 뭐 투자하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의 1위 업체입니다. 발전용 연료 전지면 전기를 생산하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석탄도 있고 석유, 뭐 원자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뭐 다양한데 그냥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전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 효성 첨단 소재는 그 수소 모빌리티랑 관련된 회사거든요.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삼는 차량이 수소차잖아요. 근데 그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 연료 전지 스택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스택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수소랑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데 이 수소차를 만들 때 스택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서 50%래요. 그런데 효성 첨단 소재가 이 스택에 들어가는 그 탄소 섬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소차에서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은 부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그 탄소 섬유니까 뭔가 비싼 부품의 소재를 만든다는 점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충전소나 아니면 수소 이동처럼 수소 경제 생태계에 굉장히 필수적인 소재가 이 탄소 섬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차 안에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배터리를 이제 배터리의 뭉치를 스택이라고 하고 그 스택을 표면을 감싸줘야 되는데 이거를 탄소 섬유로 감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부 때 그 일진 복합 소재라고 거기도 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데가 국내에 2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진 복합 소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수소 배터리를 겉을 이렇게 혹시나 터질 수도 있고 충격을 가해지면 수소 폭탄이잖아요, 사실. 수소 폭탄 때문에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충격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이 겉을 그 탄소 섬유라는 걸로 굉장히 단단하게 싸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생산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로 보면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효성 첨단 소재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이 얘네가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섬유 생산을 국산화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원래 탄소 섬유를 계속 일본에서 수입을 하다가 한 2011년쯤에가 국산화에 성공해서 이제 점점 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은 글로벌 점유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점점 더 넓혀나갈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공장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말한 포인트가 이게 일본에서 원래
기초 소재가 일본 쪽이 강하다 네네. 보니까 일본에서 주로 생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점유율을 보면은 한 40% 정도를 그 일본 도레이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뭐 일본의 토호테낙스나 미쓰비시, 그다음에 미국의 헥셀 이런 회사들이 그 탄소 섬유 생산 부문에서 주요 플레이어고,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점유율은 글로벌리 3% 정도입니다. 점점 거기서 시장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 과제는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도 탄소 섬유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를 일단 뛰어넘었다는 거에서 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좀 실적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두산 퓨얼셀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올해 계속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작년에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제 실적을 딱 놓고 보니까 너무 부진한 거죠. 왜 그랬던 거래요?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주 잔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가에서는 사실 예견된 실적 부진이다.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수주를 받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신규 수주 물량이 거의 0이었어요. 근데 4분기부터는 다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조금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가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거는 중국으로 두산퓨얼셀이 수출을 하는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를 시켰거든요. 네네네. 중국 시장 역시 국내 시장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탄소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거의 지났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공격적이었나? 효성 첨단 소재는 그럼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어깨를 좀 펼 수 있게 됐어요. 여긴 좀 드라마틱한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한 342억 원이었는데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48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이 느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한 수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거는 이제 본업을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은 뭐 탄소 섬유 때문에 그 수소 관련주로 묶여서 잘 가고 있지만 원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게 타이어 보강재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 효성 첨단 소재 그 사업 구조를 설명하자면 크게 뭐 산업 자재 부문이랑 기타 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산업 자재 부문에 타이어 보강재, 산업용 원사, 카페트, 그다음에 탄소 섬유랑 아라미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기타 부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요가복, 스판덱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력 사업인 타이어 보강재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타이어 보강재 가격 자체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개선이 돼서 이게 그대로 실적에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 보강재의 그 매출이 늘어났던 주요 원인이 타이어 보강재의 가격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 가격 상승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아서 실적이 내년까지도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수주 현황은 좀 어떤가요? 탄소 섬유가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게 수주 계약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 능력도 캐파도 점점 늘리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이 현재 4,000톤 정도인데 내년에는 6,500톤, 2024년에는 10,000톤 정도까지 늘린대요. 그리고 그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이 그 수소를 이송하는 그 기업들이 이 효성 첨단 소재에 수주를 주면 그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가동률은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그 튜브 트레일러라는 그 운송 장치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튜브 트레일러처럼 그런 그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부문은 그 수소 산업 전방 산업의 한 1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더 큰 먹거리는 뭐 항공 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공 쪽으로도 탄소 섬유를 이제 공급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공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그래? 그럼 어쨌든 지금 두 기업의 추가 먹거리는 여기는 탄소 섬유? 네네, 탄소 섬유. 그다음에 여기는
그 해외 시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발전용 배터리 부문에서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수주를 받는 거, 요게 이제 추가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 중에 차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이 배들도 지금은 뭐 화석연료 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배에 실는 배터리를 SOFC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두산 퓨얼셀이 요 방식의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SOFC 배터리는 저도 정확한 그 기제는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고온에서 발전을 시작을 해야 돼서 그냥 전기차나 이런 쪽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배는 한 번 배를 띄우면 굉장히 오랜 뭐 한 10시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배에는 하기가 적합한 배터리 방식인 거예요. SOFC 배터리라는 게. 그 생산을 지금 두산 퓨얼셀이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가 뭐 다각화된다,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 SOFC 사업부를 두산 퓨얼셀에 추가를 하는 건가요? 사업부를 추가는 아니고 개발은 또 그 미국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요거는 조금 뭐랄까 좀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두산 퓨얼셀이 SOFC 생산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담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그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두산 퓨얼셀이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 두산이 있고 이 밑에 두산 퓨얼셀 있고 그 옆에 이제 관계사로 퓨얼셀 아메리카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 자체가 확 커지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쳐다볼 만한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는 뭔가요? 저는 그냥 이 회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가 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 각각이 다 잘하고 있고 이 사업 부문이 다 유망 산업이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타이어 보강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좀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타이어 보강제가 되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타이어 보강제가 효첨의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탄소 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체 매출에서 지금 한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어쨌든 수소 생태계에 굉장히 필수적인 소재이고 아라미드도 얘네는 되게 그 탄소 섬유보다 훨씬 강해서 그 5G 광 케이블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스판덱스 그 기타 부문에는 스판덱스는 그냥 애슬레저 이런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뭐 레깅스나 그런 운동복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니까 아니 다 괜찮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4개의 심장을 갖고 달린다. 2개의 심장을 넘어서 네, 4개의 심장까지.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박지성 2명이 있는 거죠. 박지성은 심장이 2개니까. 네.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각각 투자 포인트가 뭐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저는 오늘 2개의 기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건 사실 맞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효첨은 모빌리티 쪽에서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은 전지에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인데 저도 선배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는 아까 심장이 4개잖아요. 네. 근데 두산 퓨얼셀은 only one heart. 정말 수소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럼요. 투자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바로 직관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수소 경제는 우리가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을 좀 관용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커진다라는 산업이 있다면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투자 아이디어를 좀 순수하게 반영할 수 있는 두산 퓨얼셀도 좀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효첨은 현재 매출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탄소섬유랑 아라미드 얘네는 매출의 한 4% 정도 그 실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저는 이 실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 적다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어차피 커질 시장이고 거기에서 잘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제 매출 비중이 이렇게 적지만 얘네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올수록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 타이어 보강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신사업에서도 잘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는 뭔가 거래 타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또 해봤으면 좋겠는 종목들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네, 저희가 반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시 대결 구도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